자, 여기서 오늘의 작전 돌입합니다. 오늘의 작전은요, 미 국채 이야기, 트럼프의 미 국채 일병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대로는 안 됩니다. 이대로는 안 돼요. 이렇게 찬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. 미 국채가 저렇게 찬밥이면 아무도 국채를 안 가지려고 하고 다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미국의 금리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. 실제로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요. 아무리 노력해도 연준 신임 의장 할아버지가 와도 사람들이 미 국채를 팔면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. 자, 그 묘책은 뭘까요? 일단은 금부터 죽여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에브리띵 랠리라고 합니다. 정말 다 오르죠. 실물이란 실물은 다 오르고 있는데 현재 소외된 두 가지의 투자처가 있습니다. 하나가 그 대단하던 미국 국채, 그리고 암호화폐, 코인입니다.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미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되느냐.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. 국채는 가격은 이제 사고 팔고잖아요. 그래서 많이 살려고 하면 미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떨어지죠. 이제 요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신용 좋으신 분들 금리가 낮잖아요. 이렇게 좀 개념을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,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미 국채를 안 갖고 다 파니까 미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만큼 미 금리는 굉장히 높은 데서 이제 형성되어 있다. 그래서 아무리 트럼프가 별짓을 다 해도 현재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.2, 4.3, 4%를 깨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국과 일본의 레이트 체크, 그러니까 외환 시장 개입을 동시에 했다. 실은 그것 때문에 엔화 강해지고 간밤에도 이제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된 건데, 그것도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왜 BOJ가 혼자 시장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도 도와줄게를 했냐. 이제 일본이 어쨌든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자산, 달러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때 미 국채를 팔까봐 두려워서 뉴욕 연은이 함께 도와줬다라는 겁니다. 왜? 미 국채를 팔면 안 그래도 높아 있는 또 미국의 국채 금리 올라가고 시장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미 국채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지니까 돈들은 지금 누구를 탑픽으로 뽑고 있느냐?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가 딱 생각나시죠? 바로 금입니다. 금은 지금 온스당 5,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처음 보는 가격대죠. 은은 좀 오늘 빠졌지만은 온스당 110달러를 돌파를 했고,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금 ETF, 은 ETF 하시잖아요. 근데 실물금, 실물 골드바, 실물 실버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실물 금이 이제 품귀 현상이 나면 조금 어렵지만 항구적인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죠. 계속 백오가 뜨면서 금값은 그냥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현물 가격이.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독일 정치권에서 하도 이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자기 멋대로 구니까 미국 연준의 이 창고가 있거든요. 그 금창고에 맡겨뒀던 독일의 금, 야 달라고 해라, 갖고 와라, 이런 이야기가, 특히 독일 교수들, 경제학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 금 보유량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이기는 하지만 독일이 2위고, 독일이 갖고 있는 금의 한 37%, 40%는 미 연준의 이 포트낙스에 있는 연준 창고가 있거든요. 이제 거기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데,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또 자기 SNS에다가 그 유명한 음모론을 또 한번 제기를 했었죠. 그때 그걸 다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라고 했냐면, 일론 머스크가 그 연준 포트낙스에 그 금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.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 70년대, 80년대 이후로 이 포트낙스의 금 창고를 실질적으로 실물 감사를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미 포트낙스에 금 없다, 그런 얘기,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달러는 대폭락한다, 추락한다, 이런 이제 음모론들이 돌고 있는데, 이 독일이 이제 그걸 알아서 이 음모론을 믿는 게 아니라 미국이 좀 미우니까 금 내놔, 내가 맡겨놨지, 그 금 일단 우리 찾아올게, 이런 정도까지 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미 국채는 더 추락하게 되겠죠. 트럼프가 할 때마다 결국 물러서고 하잖아요. 이제 그거를 좋게 보는 쪽은 타코를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챙기는 게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, 실은 미 국채 투매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.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
트럼프는 어찌됐건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저금리를 노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저금리를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금리가 뛰고 있거든요. 절대 깨지지 않는 미 10년물 국채금리 4% 선을 이제 딱 거놨습니다. 지금 현재 4.2, 4.3 레인인데 작년 4월에 쭉 떨어뜨리거든요. 저때 한 3.9도 갔었을 거예요.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내 마음대로 금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순간 중국이 미 국채를 시장에다 던져버립니다. 그때가 이제 미중 관세 갈등이 극심했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중국이 국채를 투매하니까 금리가 여러분 보십시오. 순간적으로 저렇게 튀어오르죠. 미국이 별일도 없는데 금리가 저렇게 3.9에서 뭐 4.4까지 간다는 거는 누군가 던졌다는 거거든요. 저러니까 부랴부랴 트럼프가 타코했고 중국한테 관세 유예주고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. 그리고 또 트럼프가 쭉 1년 넘게 10개월 넘게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다가 맨 끝에 보시죠. 연초에 다시 또 튀어올라 버립니다. 저 때는 뭐냐? 그린란드 사태 관련해 가지고 덴마크 연기금이 스웨덴 연기금이랑 같이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. 그리고 막 영국이라든가 독일이 우리도 국채 팔겠다 막 하니까 금리는 다시 튀어올랐고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타코를 하면서 무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. 이 내용을 좀 놓고 보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국채를 굉장히 신경 써가는 거고요. 국채를 저렇게 지금 아무도 안 갖고 국채 가격이 추락하면 금리는 오르고 저런 상황에서 뭐 4.3 이상으로 금리 튀어오르면 뭐 모기지로는 5% 이상 되겠죠. 절대 11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 저 금리를 떨어뜨릴까?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딴 거 빼고 저 미 국채를 사려고 몰려들까?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신임 연준 의장입니다. 그래서 신임 연준 의장 자기 오른팔 잡고 무차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겁니다. 막 0.25 내렸다가 비컷했다가 쭉쭉쭉 내려요. 하고 이렇게 금리 인하 추세가 확정되면 아 이제는 정말 저금리 금리 인하 시대로 가나 보다 하면서 일부 자금이 이제 미 국채를 사려고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 방법이 100% 성공하기 장담이 어렵습니다. 뭐 채권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채권 자경단이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또 손이 있거든요. 이들이 이렇게 왜곡시키는 걸 알면은 오히려 더 미 국채를 투매할 겁니다. 그래서 셀 아메리카라는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, 신임 연준 의장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. 두 번째는 다시 불거지고 있는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입니다. 이게 이제 트럼프 처음 집권할 때 미런 보고서라고 해서 스티븐 미런, 지금은 이제 연준에다가 또 트럼프가 이렇게 박아놨죠, 넣었죠. 그때 이제 어떤 이 미런 보고서의 순서가 뭐냐? 가장 먼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라. 달러를 약세를 만들고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어라. 그래서 자기는 약세, 상대방을 절상을 시킨다. 그런 다음에 만에 하나 절상을 말을 안 들으면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해라.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라. 지금 여러분 위안화는 강세입니다. 7위안 깨졌고요. 6.92위안 때까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. 관세로 압박해서 여기까지 됐잖아요. 그리고 그 미런 보고서의 맨 마지막이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라. 그래가지고 이제 속속 미국에 이제 만기 돌아오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10년물, 30년물, 뭐 5년물 이거를 그 다음에 리밸런싱 할 때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교환해줘라.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웃기네 했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게 이 스티븐 미런의 미런 보고서대로 가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일본과 이번에 공조했잖아요. 일명 말어라고 하고 제2의 플라자 합의.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트럼프가 저 미 국채를 강매하지 않을까? 우리에게도 강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?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이 제가 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방법인데 미 국채가 떨어지면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? 금하고 은이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금값, 은값을 잡으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증거금 인상 여러 가지겠죠. 인위적인 태클을 걸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워낙 주식으로 돈이 몰려서 채권을 안 사니까 증시도 한번 급락을 유도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냐.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돈들이 그래 주식으로 많이 먹었으니까 미 국채로도 한번 가자. 트럼프도 저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또 금, 은도 이 정도면 됐지. 미 국채로 좀 가자.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하면서 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것을 이제 곧 쓰지 않을까.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요. 당분간 여러분들은 금값이 언제 급격하게 추락하느냐. 바꿔 말해서 인위적인 태클이 나오는지, 인위적인
금 때려잡기에 뭔가가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 여부까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트럼프가 어쨌든 온갖 자기의 힘을 다해서라도 금리를 떨어뜨리는 마치 지금 트럼프의 약달러를 완성한 것처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이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작전 해봤습니다.